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AT를 이상적인 인디케이션에 하는 경우들이 뭐 가장 결과도 좋겠고 하지만은 이제 셀비지 프로시저로서 콘드로알 데미지가 심하고 스포 포메이션까지 있을 경우에 어떤 역할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환자가 있다면 남자 49세고 보스니 페인이고 상당한 바루스가 있고 메디알 스페이스에 카트리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환자에 대한 치료는 몇 가지 옵션이 있겠지만 저는 HTO를 했고 많은 부분이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자를 보면 이제 남자 21세 환자고 제가 라이튼인데 잘못 그렸군요. 하여튼 얼라이먼트는 괜찮고 조인트 스페이스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환자고 카트리지를 보면 메니스커스가 부족한 것 이외에는 약간의 플래트닝이 있긴 하지만은 큰 아스로시스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MAT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아마 이런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겠는가, 이런 환자에게 MAT를 했었을 때 어떤 롤을 기대하겠는가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얼라이먼트는 괜찮고 따라서 얼라이먼트 서저리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고 조인트의 카트리지 웨어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메니스커스 없습니다. 이런 환자에서 MAT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좀 살펴보면 MAT의 인디케이션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디얼하게는 그레이드 2 이하의 카트리지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얼라이먼트 좋고 카트리지도 그레이드 2 이하인데 증상이 있는 환자, 이런 환자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환자는 이런 환자랑 좀 다르고 대개는 콘드랄 리전이 많은 환자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그 콘드랄 리전이 로컬라이즈드 리전일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곳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MAT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렇게 많은 다른 프로시저들이 있고 카트리지 프로시저가 무려 45%에서 이루어진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디스코이드 라테랄 메니스커스에 의한 롱스탠딩 테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카트리지가 나쁜 경우도 있지만은 어린 나이에 찢어진 환자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아마 외국의 보고에는 이런 환자들이 많이 달라서 서로 다른 서브셋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MAT 캔디데이트를 좀 살펴보면은 캔디데이트 중에 한 50%, 30에서 50% 정도는 상당한 양의 콘드랄 웨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환자의 증상만 살펴봐서 알 수 있느냐, 그 하이그레이드인 환자와 로우그레이드 환자의 바스 스코어라든가 리슴 스코어, 테그너 스코어 다 비교해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AJSM에 2016년에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MAT와 카트리지 리페어를 같이 하면 어떤가 하는 결과들은 상당히 발표되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같이 한다고 해서 시너지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아이솔레이티드 프로시저에 비해서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더 우수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둘을 같이 했을 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또 나쁘게 하는 그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는 결과들이 이제 일찍 발표되어 있었고 이건 이제 소수의 8명의 환자인데 3.2년이 지나도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보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언 코 선생님이 이제 러시아에서 많이 하시는 분인데 미국에서는 그 아이솔레이티드 프로시저에 비해서도 이렇게 오츠나 ACI를 같이 시행한 경우를 비교해도 아이솔레이티드 케이스에 비해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보고를 이미 2006년에 해주셨고 사실은 올해 초에 이제 이 스터디는 스터디 그룹만 보고한 레벨 4 에비던스입니다만은 리트로스펙티브하게나마 노 디펙트인 환자와 콘드랄 디펙트가 있는 환자를 보고해서 둘 사이에도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연구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결과적에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PRO, Patient Reported Outcome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관적인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저희가 객관적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빈 스톤 선생님이 이제 아주 아스라이티스가 심할 때 이제 MAT와 카트리지 리페어를 같이 시행하는 것을 많이 보고했던 셈인데 2010년에 JBJS 브리티시에 보고해서 아주 우수하지는 않지만 즉 20%가 4.6년에 실패한 보고입니다만은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고 이 서브셋을 좀 더 익스텐드해서 2015년 카스타에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캠셜 등이 이제 어드밴스드 콘드랄 데미지를 수술했을 때에도 어떠한가 하는 걸 발표하면서 이제 아이디얼한 그룹 A, 즉 콘드랄 데미지가 거의 없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잘 유지되지만 상당한 콘드랄 데미지가 있는 경우에도 수술하면 초기에 페일러가 좀 어느 정도 발생하고는 하지만 2, 3년이 지나고 나면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른 저자들과 유사한 결과들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서 이제 카트리지의 그레이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는 유니폴라 리전과 바이폴라 리전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수술한 환자들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즉 이제 PRO로 비교한 것과 오브젝티브 이밸루에이션, MRI나 세컨룩을 한 것의 결과를 비교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을 비교하면 이제 이전에 발표된 연구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 그룹 간에 큰 차이는 없고, 물론 시간의 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떨어지긴 하지만 클리니컬 서바이벌은, 즉 환자가 리포트한 아웃컴들은 어느 정도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MRI나 세컨룩을 통해서 그래프트가 진짜 서바이벌 하느냐를 살펴보면 확실히 바이폴라 하이그레이드 리전에서 성적이 더 나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긴 하지만 이것이 토탈리나 다른 아스라이티스를 치료하는 어떤 그런 메이저 서저리로 가는 중간에 브리칭 프로시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스테믹 리뷰도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헤드 투 헤드로 카트리지 디펙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카트리지가 없을 때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잘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 세션이니까 잠깐 이제 실제로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아스라이티스와 같이 동반되기 쉬운 스퍼들, 여기 보면 삥 둘러서 이렇게 스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알로그라프트가 시팅될 때 좋은 포지션에 잘 시팅되는 것을 막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스퍼를 익시전하면서 수술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들여다봤더니 오스테오파이트를 익시전하는 경우에 오스테오파이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시전하지 않고 수술한 것에 비해서 다른 임상적인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익스트루전을 좀 더 줄이는 것 같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제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경우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가이드 와이어가 박히면은 이거 포스티리어 슬롭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슬롭은 미디얼 컴파트먼트의 슬롭이고 레테랄 컴파트먼트, 특히 이제 양 메니스커스의 포스티리어 엔티리어 혼이 위치하고 있는 부위의 슬롭은 이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널이 레터럴라이즈 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쉬운 것인데, 충분히 센트럴라이즈 또는 미디얼라이즈 해야 되는데, 그때 무릎을 충분히 다 펴고 파텔라 텐던이 렉스해지면 당겨서 수술하면 비교적 쉽게 공간을 확보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그라프트를 프리퍼레이션 할 때 저는 이제 풀 시크니스 리페어를 하기 위해서 미리 그라프트에 이렇게 쉴드를 다 떠놓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컨스트럭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스코업을 할 때는 이렇게 뒤에 패스하기 위한 실드를 패스하기 위한 실드를 미리 떠놓고, 그 다음에 그 실드를 패스시켜가지고 캡슐을 떠놓은 실과 또 알로그라프트를 미리 떠놓은 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타이를 하고 있고, 타이가 끝나고 이제 살펴보면 풀 thickness로 그라프트를 다 뗀 실들이 캡슐과 이렇게 타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맨 뒤에 있는 실들에 해당하고요. 그보다 앞에 있는 실들은 이렇게 미리 떠놓은 실들을 나일론과 스파이널 니들로 이렇게 패싱 시켜가지고, 역시 모든 전체 서컨퍼런스에 걸쳐서 풀 시크니스 리페어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몇 개 살펴보시면, 카틸리지 데미지가 있었던 환자인데 남자 44세이고 나이도 좀 있으니까 이제 과도한 투자나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를 이렇게 같이 했고 LMAT를 같이 했고, 보시면 약간의 오버그로스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카틸리지가 5년 뒤에도 형성되어서 유지되고 있고, 그라프트는 익스트루전이 이제 꽤 있는데 이게 초기 케이스라 스포 익시전도 안 하고 수술했는데 주관적인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남자 18세 아주 어린 환자인데 콘드랄 데미지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꽤 있었고 메니스커스는 없는 상황이고, 수술할 때 이제 저는 원 스테이지로 수술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하이알린 카틸리지를 완전히 재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오츠를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MAT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였던 카틸리지 디펙트에는 트로클라에서 띄운 이제 플러그를 집어넣어서 오츠를 같이 했고, 수술하고 1년째 봤을 때 그래프트가 잘 인코퍼레이션 되어서 카틸리지 레이어도 잘 유지하고 있고 메니스커스도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역시 남자 32세 젊은 환자인데 카틸리지가 굉장히 크게 라테랄 콘다일에서 떨어졌고 루즈바디가 보이고 있고, 루즈바디 제거하고 MAT는 앞서 보여드린 테크닉으로 풀 시크니스 리페어를 완성한 다음에 보이는 카틸리지 디펙트에는 보시다시피 오츠를 세 플러그 박아서
리컨스트럭션을 했고, 보시면 알로그라프트도 어느 정도 괜찮은 위치에 세팅되어 있고 카트리지와 서브콘드랄 본도 잘 리모델링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비교적 괜찮은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는 환자인데, 여기 스포가 가장자리에 좀 있어서 스포를 이렇게 익시전 해가면서 이렇게 수술을 했고, 익시전 한 뒤에 그라프트의 포지션이 2년 팔로우업에서 상당히 좋은 포지션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카트리지 리전이 있을 때 카트리지 리페어와 MAT를 같이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는 통증을 줄이고 그 다음에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에비던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알로그라프트의 아나토믹 서바이벌이 좋으냐? 그것은 아니다. 그건 확실히 콘드랄 데미지가 없는 경우보다 더 이제 열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것이 임상적으로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스라이티스에 대한 데피니트 트리트먼트까지 브리징 프로시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트리지 리전이 있는 환자를 하더라도 MAT 수술을 고려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